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온라인 환경이 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십니다.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지능정보 시대를 위한 컴퓨팅 사고에 대한 고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시모 페퍼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 요청을 받은 다음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좀 정하고 세부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학술 발표가 아닌 만큼 조금 딱딱하지 않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제목들처럼 1화 모든 것은 시모였다. 그러면서 멋있게 한번 줘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고치고 싶었는데 이미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고칠 수 없었습니다. 2화 시모의 바다의 헤엄치기. 시모에서 바다의 헤엄치기는 사실 시모라는 시모라는 교수님의 아이디어, 철학에 대한 것들은 정말 넓고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 위에서 보트를 타고 싹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겨우 지금 헤엄치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아직은 허우적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허우적됨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3화는 아직 시나리오가 안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안 나왔고요. 3화는 사실 시모 피포트 교수님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논문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컴퓨터 싱킹, 컴퓨팅 사고력을 가장 먼저 사용한 뭐 사람이 시모 피포트였다. 혹은 마인드 스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사실은 윈 교수님이 그런 것들 날개를 달고 실제로 컴퓨팅 사고력을 엄청 확산시키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 교수와 스모 페퍼트 교수님의 철학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목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화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화는 제가 만난 시모 페퍼트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모 페퍼트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컴퓨터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모 교수님은 1928년에 태어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에 가장 유명한 장 피아제, 인공지능 중에 가장 유명한 마빈 민스키 교수님, 그리고 객체지능 OOP를 이제 만드신 엘렌 케이, 그리고 실제 현재 현존하시는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가장 석학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렌 케이 교수님. 그리고 MIT 미디어 랩을 만드신 네그로 폰테 교수님. 현재 스크래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미칠 레진 교수님. 이분들과 모두 함께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분이 바로 시모 페퍼트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을 모아서 본인들의 철학에, 본인들의 연구에, 본인들의 교육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모 페퍼트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베티의 에디워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테이블과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어떻게 같아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네, 대부분들이 다르게 보이시죠?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수도 없이 해봤지만 지금 다르게 보입니다. 절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여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 사실은 같다고 합니다. 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연필을 가지고 재보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크게 쫙 맞춰가지고 전 이거 아직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건 원리는 모르지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 모르지만 아무튼 맞춰보고 그다음에 뭐 수학하신 분들은 가로 세로 길이 재가지고 뭐 넓이도 재보고 뭐 하겠죠. 자, 그러면은 컴퓨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바꾸니까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생중계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고, 뭐 지금 많아가지고, 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다. 저거를 화면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화면만 크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할게요. 자, 아이고, 화면을 보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뭐 코딩한 건데요. 뭐 일단은 고양이 한 마리가 실제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면은 요거 그대로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안 보이는데 돌려보겠습니다. 쭉. 지금 다 잘 못 돌린 것 같은데. 네, 대충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볼까요? 다시 한번 갑시다. 어우, 이 친구 안 가려고 하네요, 지금. 네, 이게 실제로 하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안 갈까요? 갔습니다. 네, 드디어. 자, 똑같죠? 똑같다고 합니다. 놀랍죠? 전 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르거든요. 지금마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베티의 에드워 테이블인데요. 자, 봅시다. 이 사례는 사실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닙니다. 앨런 케이라는 학자분께서, 앨런 케이 박사님이 본인의 강연을 할 때 항상 이걸 좀 사용하시는, 예전에 사용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 많이 보고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조금 다르게 구현했는데요. 앨런 케이 박사님이 하신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 보청기 등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추론을 확장시키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논리, 수리, 그리고 이제는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컴퓨팅. 방금 보셨죠? 우리가 봤던 건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내가 인지하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인지하는. 그래서 사실 감각을 확장시켜준 도구건, 추론을, 생각을 확장시켜준 도구건,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켜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준다는 거죠. 지식의 실체를 탐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컴퓨팅이 모든 걸 대체할 것이고, 컴퓨팅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초중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들도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검증하는데 이런 컴퓨팅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스크래치로 코딩 줄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동하는 것만 사용했거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만난 세모백도였습니다. 제가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안경에 너무 서리가 껴가지고 김이 살짝 마스크 살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왔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CS 내용 그대로 초중등학생 가르친다는 내용을 알고 그 당시 때 그랬습니다.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잘 조직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였는데 새로운 방법들이 없을까? 그냥 고민들을 할 때 저에게 왔던 큰 도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스퀵. 스퀵.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퀵, 이토이. 두 번째가 두리트입니다. 두리트를 좀 생소하신가요? 두리트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홍보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크래치가 모든 걸 다 장악했죠. 네,
이 스퀵이 바로 앨런 K의 박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객체지향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앨런 K 박사님이 초중등학생들도 방금과 같은 봤던 강력한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스퀵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스크래치의 모태라고 할 수도 있죠. 스퀵은 이제 블록을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하는 거고요. 드리틀은 텍스트,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입니다. 한글로 써가지고 실제로 코딩합니다. 이런 것들 도구가 있다면은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OLPC입니다.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컴퓨팅이라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OLPC라는 프로젝트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진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OLPC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볼까요? 메인 소프트웨어입니다. 바로 스퀵입니다. 네, OLPC는 슈거OS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킬러 컨텐츠 중에 하나로 바로 스퀵이 들어갔던 겁니다. OLPC랑 스퀵이랑 별개의 것들이 아니었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OLPC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했던 분들이 네그로 폰테 교수님, 앨런 K 박사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몬 페퍼티 교수님입니다. 스퀵은 아마 이 생쥐로 스퀵의 이제 아이콘이 가장 유명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앨런 K 박사님이 처음에 사례 보여줬던 이 자동차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 핸들을 연결해가지고 운전하고요. 애니메이션 원리도 배우고요. 네,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실제 배우는 거고. 네, 중력의 원리도 좀 배워보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 컴퓨터 과학자들만 가지고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교육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실게요. 실제로 스퀵을 개발할 때에는 가장 코어한 멘토 중에 한 명이 바로 제롬 브루너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교육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현대 교육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제롬 브루너입니다. 지식의 구조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큰 영향을 주시고 계시죠. 제롬 브루너 교수님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참고로 시몬 페퍼티 교수님도 같은 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인 거죠. 자, 제롬 브루너 교수님도 스퀵 같은 경우가 바로 구성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스퀵을 개발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근데 스퀵이건 드리틀이건 OLPC건 아무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 페퍼티 교수님이었어요. 아니, 뭘 공부할 때마다 시몬 페퍼티 교수님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그때 약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가장 처음 시몬 페퍼티 교수님을 접했던 건 이 영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분 처음 접했을 때 방금 보신 것처럼 아이고 김진현 교수님 맞습니다. 접했을 때 재밌었던 게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mathematic 이러면서 수학자인가 보다. 이분은 수학자구나. 그리고 이제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수학 하시는 분이 컴퓨터 쪽에도 관심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OLPC 프로젝트 보니까 OLPC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 중에 한 분이 시몬 페퍼티 교수님이었고요. 실제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컴퓨팅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그로 폰테 교수님과 앨런 K 박사님이 OLPC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시몬 페퍼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지는 거죠. 아, 시모프트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뭐 하시는 분이지? 공부를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언플러그도 잘 아시죠? 이분들 학생들 괴롭히러 가는 거 아니고요.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예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있고 옆에 친구들이 실제 말을 통해 가지고 언어로 코딩을 하는 거죠. 아이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네, 언플러그드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싱어피트 교수님이 실제로 1967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마인드스톰이 나왔던 1980년도에 엄청나게 왕성하게 그런 연구들을 하고 보급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활용 점정 찍었던 건 바로 스크래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7년에 스크래치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스퀵, 드리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왕자에 올랐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스크래치가 들어갔죠. 저희 연구소도 저도 공부할 때 그럼 스크래치를 번역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스크래치 웹사이트 번역을 저는 맡아서 했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시머 페퍼트 교수와 앨런 케이 생각이 결국에 이 스크래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정도 오다 보니까 어떻게 시머 페퍼트 교수님 관심이 좀 가시나요?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모피드 교수님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있는 멤버 다 모여가지고 시모피드 교수님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스톰, 저를 한번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하면서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번역팀을 만들어서 번역을 하고 모여서 그것들 같이 거기 나와 있는 코드들 실습도 해보고 철학 통과해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같이 저를 한번 허수가 돼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맨 왼쪽에 이제 미첼 레즈니 교수님이고요. 마빈 민스 교수님도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앨런 케이 박사님, 네그로 폰테 교수님, 이렇게 사진들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시모포트 교수님을 배워보자라는 것들을 열고 있었고, 지금은 시모포트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간간히 추모식 같이 열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2화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드라마의 2부로 들어왔습니다. 1부 끝내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화는 시몬 페퍼트 교수님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컴퓨테이션 띵킹, 컴퓨팅 사고를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놀랐겠지만 다양한 논문의 아티클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시모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인드스톰 얘기하는데, 정작 마인드스톰에는 딱 한 번 CT가 나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말은 딱 이렇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일상생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것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앞에 맥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컴퓨팅을 위한 삼바스쿨이라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바스쿨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삼바 맞습니다. 시몬 페퍼트 교수가 실제로 브라질에 갔을 때 삼바 페스티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삼바 페스티벌 그 뒤에 있는 사실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삼바스쿨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봤더니 대부분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구성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초보자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예요. 확장시킵니다. 미니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정도밖에 없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이 배운 친구들이 또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시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끝이 아니라 배운 것들을 바로 페스티벌로 가서 자랑하는, 뽐내는 거죠. 심지어 경연대회도 열고요. 자, 근데 이런 삼바스쿨이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때 교육 환경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메스포비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번역하면 수학 공포증이지만 시모 페퍼트 교수님은 사실 메스라는 개념이 어원을 찾아보면은 학습이라는 겁니다. 배운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스포비아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현대 사회에 학습 공포증, 배움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만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학과 과학 등등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 수학적인 환경, 말하기, 사고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속에서 그냥 아이들 공부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암기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암기하기밖에 안 된다. 그런 현실 문제 지적하면서 이제 시몬 페퍼티그스님이 제안하는 로고라는 것은 수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매스랜드. 여기서 매스를 수학 나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학습 자체를 하는 그런 환경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흐름이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초보자와 전문가가 협업이 가능하고 자, 우리 아마 PBL 기반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코딩하는 거를 선생님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다 구현해줄 수 없어요. 선생님은 가이드만 해주는 거죠. 심지어 학생들이 자기네가 만든 거 자랑한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거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같이 큰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현실에는 작은 프로젝트. 또 중요한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과제를 구체적인 형태로 재구조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퍼티 교수님이 한 얘기는 로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고라는 거는 이러한 배움의 환경을 촉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컴퓨팅과 삼바 스쿨이 삼바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모 교수님이 컴퓨팅 사고력을 딱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맨 마지막 단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개 찾아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컴퓨테이션 아이디어라는 거 가지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테이션 모델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Object Think With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도구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아이디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컴퓨팅 기술과 아이디어가 아이들의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배우고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장의 주제는 컴퓨팅 아이디어가 어떻게 뉴턴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재료로서 역할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팅 아이디어는 직관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가천대학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해 보신 겁니다. 실제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죠. 한번 힘이 가해지면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2번은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3번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죠. 특히 1번, 2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 상황에서는. 자, 시모 교수님은 피아제의 구성주의의 이론에 기반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상당히 이제 확산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기대어 보았을 때에도 실제 뉴턴의 물리학을 배우려고 하면 아는 지식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한 배경지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소화하고 재구성해봐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선수 과목들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합니다. 연산도 필요하고 대수와 삼각과 비교법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학 나라 매스랜드인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마이크로 월드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월드. 즉,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실제 뉴턴의 물리학이 질량과 속도, 운동량을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대로 사실은 거북이에 치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북이도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실제 엘렌 케이 박사님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Is always going to be 30. We're going to move the car according to that over and over again. 자,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속도 개념들,
저는 가속도의 개념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스키 공부하신 분들은 자주 봅니다. 네, 항상 처음에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큰 타일 하나, 여기 작은 여기 스크립트 2개 정도 가속도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등속도 운동을 했나요? 아니, 등속이죠. 등속을 한 다음에 네, 등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을 할 때 점을 찍어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네, 가속도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 저희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물리 선생님께서 실제로 만드신 사례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수직 운동만 합니다. B는 수직과 수평 운동 같이 합니다. 여기는 뚝 떨어지고 얘는 옆으로 가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저만 혹시 A라 생각했을까요? 다른 분도 혹시 A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리학을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직관적으로는 A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는 수직 운동을 하죠. 수직 운동하는 것들 쭉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가속도 운동을 하네? 이만큼씩 늘어나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코드로도 만들어 봅니다. 수평 운동하는 것들 쭉 체크해가지고 이만큼씩 늘어나네? 그래서 이거는 X축은 그냥 등속도, Y축은 가속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직 운동하는 것들, 수평 운동하는 것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코드를 해보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복잡하게 만드셨는데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거. 네, 조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심플하게도 이것을 실제로 하나는 수직 운동하는 거, 하나 수평과 수직 운동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정말 같이 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무엇인가 배울 때 그 배우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주는 것을 컴퓨테이션 아이디어라고 용어를 말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션 모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테이션 모델은 이렇습니다. 캐스케이드 저글링을 예시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수한 컴퓨팅 모델로 인간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수행 기술, 여기서 수행 기술이 뭐냐면 물리적인 것들. 것들도 실제로 형상시킨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나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팅 모델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메커니즘에 대한 인간 지능을 모방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자 에자 피아제파이나는 강력한 인지 발달 과정을 이끌어주는 컴퓨팅 모델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사고와 구조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절차적 사고와 구조적 프로그래밍. 무엇인가를 절차적으로 잘 쪼개어보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전문가분 너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훈련하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실생활로 전이가 일어난다는 강력한 전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 게 일단은 사람을 그려보는 겁니다. 사람 그려보는 거죠. 사람 그려보는 거는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지만 오류가 났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알 수가 없죠.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B라는 거는 요거 팔 다리를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헤드라는 함수, 물론 함수에 대한 개념 배우고 여기에 대한 함수 정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조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중요한 거는 변수에 대한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또 패턴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 찾기 중에서도 특히 중첩 반복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그걸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성장할 때까지 중첩 반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삐아제와 조금 다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삐아제는 성장,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고 어느 수준 이상은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페퍼티 교수님은 그게 이런 경험들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충분하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발달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특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차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를 구조적인 프로그래밍들 잘 경험하게 되면은 심지어 이런 데까지 전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수학을 배우거나 물리를 배우는데 당연히 일어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이런 활동들, 중마타기라든지 여기 뱃나무 만들어가지고 타는 거 해보신 분 계신가 혹시? 해보셨으면 네, 연배가 바로 알 수 있는. 네. 그리고 이렇게 저글링 하는 거. 그래서 저글링 하는 거는 동시성을 지닐 뿐이지 앞에 봤던 그림 그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처리 개념이라든지 이프레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절차화시키고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구조화시키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스티머 교수님 연구실에 배웠던 5학년 학생들 학생 중에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체력 운동은 잘하지만 구조화된 프로그램 경험이 없고 포리한 친구 운동을 조금 내성적이로 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빨리 익히고 구조적 프로그램을 잘 아는 친구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면은 한 명은 처음부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처음부터 실패하면 반복하고 실패하면 반복하고 결국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리한 친구입니다. 포리한 친구는 자기가 실패했던 부분을 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실패했구나. 그 부분을 성공할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디버깅 전략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더 빨리 폴이 성공하겠답니다. 물론 아주 엄밀한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티머포드 교수님이 다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짜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두 번째는 저글링입니다. 저글링은 저도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선생님과 재밌게 합니다. 저글링 워크숍 하는 거예요. 흔들릴까요? 아니. 자, 저글링 워크숍은 실제 저글링한 단계를 잘 쪼개봅니다. 잘 쪼개가지고 절차화시켜가지고 구조화시켜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안 되는 단계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은 실제 구조화한 팀, 한 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 팀. 그래서 딱 한 명 성공했는데 한 명 성공했습니다. 한 시간 했는데요. 스머트포드 교수님은 책에서 30분이면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잘. 하면 성공했는데 구조화된 팀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열심히 한 팀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15년 이상 경력 가진 정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보 선생님만 성공하셨어요. 한 번. 물론 이것도 엄밀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냥 해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전이 관련된 것들 연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이성은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기반 텍스트 기반 넘어가는 것들, 언플러그에서 플러그 같은 거 넘어가는 것들, 전이. 근데 우리가 아직은 엄밀성이 부족한 연구들은 타격과의 학습, 문제 해결 논리사고, 그다음에 방금 봤던 그런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입니다. 오브젝트 싱크 위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발달합니다. 처음에 기어였다가 컴퓨터였다가 프로그래밍, 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터틀입니다. 터틀. 자, 기어는 시머 교수님이 4살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놀았고 본인 초등학생 됐을 때는 톱니바퀴, 이거 기어죠. 톱니바퀴입니다. 기어입니다. 기어를 이용해서 곱셈을 이해하고 관경식 이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시머 교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런 기어가 중요한 거는 본인은 기어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했던 거예요. 그게 컴퓨터로 발전된 거죠. 컴퓨터는 이제 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컴퓨터에는 비판론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해 유대감이 약화되고 계층 격차가 심화될 거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죠. 회의론입니다. 회의론은 딱히 영향을 안 줄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시머 교수님은 이상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컴퓨터가 CAR, 컴퓨터 어시스트 혹은 에디드, 흔히 이제 교육공학 하실 때 보면은 컴퓨터 가지고 교육 환경을 이제 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풀어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당연히, 물론 지금은
뭐 학습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학습자들에게 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사고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가 아이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컴퓨터는 학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학습자들의 사고에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장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그 당시 때는 베이직이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베이직을 상당히 비판했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 뭐 재밌는 거 만들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사실 딱히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리고 바로 터틀 거북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언어도 보면은 빈 화면 나오죠. 일단 빈 화면에서 코딩을 하라고 하면은 초보자들은 일단은 처음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뭘 하라는 걸까? 혼란스럽죠. 빈 백제에다 뭘 써야 되는 거죠. 너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북이가 너라고 생각해봐. 너가 거북이가 되어서 움직여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북이가 되어서 앞으로 움직여보고요. 사각형 그리려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나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나 고민해서 왼쪽으로 돌아보고요. 자, 이게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은 지식의 실체를 탐구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실체를 내가 움직여보면서 탐구해보는 거죠. 내 뭔가 동조화 현상, 동조화 하나가 일체가 돼가지고. 자, 이거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원 그려보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흔들립니다. 원 어떻게 그리지?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원의 실체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움직여보면서 내가 거북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그 속에서 절차적 사고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자, 그럼 거의 뭐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심오의 지식이랑 컴퓨터 싱킹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중간중간에 시모 교수님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교육 철학을 수립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티 교수님은 조금 더 본인은 피아제 교수님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구성주의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것들, 근데 바로 흡수시키느냐, 아니면 인식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지식이 확장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동화 조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다시 평형화가 찾아오는 건데, 피아제 교수님은 알고 있던 지식과의 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 인지 작동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를 세웠습니다. 근데 페퍼티 교수님은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방법과 결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인 거죠. 프로그래밍 통해서 배웠던 절차적 사고, 고주화된 프로그래밍 통해 수립한 나의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결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인지적 작동, 인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서적, 감성적인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고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험들. 그것이 결국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고 학습과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고 학습이라는 건 어떤 지식, 명제적 사실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제적 지식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도 지식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은 바로 학습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학습 모델. 그리고 그런 학습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아이디어와 컴퓨테이션 모델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과 유사한 거는 컴퓨테이션 모델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환경을 컴퓨테이션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모 교수님이 마이너스점에서 한 번 언급하고요. 그 뒤로도 한두 번 언급했지만 정말 조금씩 언급하다가 2006년 마지막 워크숍에서 2006년도에 사실 교통사고 당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활동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실 때 아주 시원하게
컴퓨팅 사고를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6회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만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제적 사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명제적 지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절차적 지식, 절차적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절차라는 것은 컴퓨팅 사고를 향한 작은 첫 단계였다는 겁니다. 작은 첫 단계. 그리고 저는 거북이가 컴퓨팅의 혁명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컴퓨팅 사고력의 혁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전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네, 객체지향의 전환이고 실제 앨런 케이 교수님이 객체지향을 개발하셨죠. 거기에 개발 나온 게 바로 스킥2토이고요. 스크래치라는 언어가 객체지향을 구현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지향의 철학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모의 이제 아이디어는 사실 CT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EPL이라는 교육용 사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은 구조사고와 절차사고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해서 형식적 과제들, 수성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지식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배울 수 있는 마이크로 월드를 잘 구성해서 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바스크롤 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싱어버 교수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 EPL에 있을까요? 삼바스크롤에 있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철학에 이제 기반해서 실제 전 세계 100개 정도의 나라에 컴퓨터 클럽하우스라는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은 레즈닉 교수님이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철학은 소외된 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이러한 시모 교수님의 철학에 근거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고 파운데이션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로고 파운데이션이 있고 몇 년마다 컨퍼런스도 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크래치 데이, 스크래치 위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실제 2017년에 시모 교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모 교수님의 자녀분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학자분들, 앞에 나왔던 모든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시모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회고해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녹화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은 어린이 코딩 50주년 기념으로 구글에서 한 겁니다. 구글에서 하고 구글 두드레에 들어가시면은 실제 왜 2017년이냐면은 로고 언어가 196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두드레에 들어가시면 저기 클릭하셔가지고 가시면은 구글에서 생각하는 어린이 코딩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